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상식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강아지와 고양이의 발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몇 가지 질병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뇌수두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발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신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발작을 하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 안에 문제가 있거나 머리 바깥쪽에 문제가 있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 머리 안쪽에 문제가 있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뇌수두증이다. 글자 그대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뇌, 머리, 수, 물수자, 두, 머리 두자 증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물이 되게 많이 차는 거를 뇌수두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뇌수두증을 이해하기 앞서서 뇌척수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본래 사람이든 강아지든 고양이든 모든 척추동물들은 척수와 뇌 사이를 완충작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전신을 돌려주는 뇌척수액이 존재합니다. 본래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뇌수두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이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라고 하는 이 구조는 뼈에 있어서 감싸져 있는데 뼈 안에는 물도 있고 그리고 뇌도 있죠. 뇌라고 하는 구조가 물보다는 본래 많은 게 정상인데 물의 양이 늘어나면 뇌가 압박을 받게 되겠죠. 뼈를 이겨내고 벗어날 수가 없으니 뼈라는 공간 안에 갇혀 있는데 물이 점점 많아지면 뇌가 압박을 받으니까 뇌압이 올라가면서 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수두증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뇌압이 올라가고 발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수두증의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뇌수두증, 말 그대로 머리 안에 물이 많이 차서 그 물로 인해서 뇌압이 올라가서 발작 혹은 뇌압 상승으로 인해서 코마나 스투퍼 상태를 보이는 거를 이제 뇌수두증이라고 하는데 이 수두증이 많이 발생하는 품종이 어떤 거냐? 가장 대표적인 품종은 바로 치와와입니다. 치와와. 얘도 치와와거든요. 그러니까 이 품종들이 일반적으로 뇌수두증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치와와 품종 중에서 뇌수두증이 많이 발생하는 특징은 첫 번째로 눈 사이가 멀어요. 그리고 머리가 되게 동글동글합니다. 그리고 천문이 안 닫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눈 사이가 멀어요. 두개골이 뭔가 약간 동글동글해요. 그리고 천문이 안 닫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해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강아지는 뇌수두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표적인 품종을 치와와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책에도 그렇고 임상을 하다 보면은 포메라니안, 치와와 그리고 좀 약한 말티즈 그런 말티즈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뇌수두증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품종들이 왔을 때 이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뇌 쪽과 뇌 쪽을 일단 먼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혈액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되고 혈액 검사상 큰 이상이 없고 한다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 친구의 후두공이 많이 열리진 않았는지 그리고 천문이 많이 안 닫히진 않았는지 그리고 두개골의 뼈가 얇진 않은지 거기까지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천문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초음파를 여기다가 대면 안에 물이 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확진을 내려면 CT 혹은 MRI를 찍어서 두개골 안쪽에 물이 얼마만큼 차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확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단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뇌수두증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뇌수두증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머리 안에 물이 많이 차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치료의 가장 기본은 물을 빼는 겁니다. 그 물을 뺨에 있어서 이뇨제를 써서 이제 물을 빼게 되는데 뇌척수액은 내가 아무리 많은 물을 뺀다 하더라도 어차피 뇌척수액은 일정 양만큼 계속 생성이 돼요. 그러면 생성도 되고 빠져나가기도 빠져나가는 게 뇌척수액인데 내가 이뇨제를 써서 많이 빼거나 혹은 다른 약물을 써서 생성량을 줄여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심한 아이다라고 하면 생성량도 줄여주고 빼는 것도 많이 빼게 만들고 같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뇌수두증이 정말 심한 애들은 이 약으로 케어가 잘 안 돼요.
약으로만 케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수술을 하게 되는데, VP 션트라고 하는 뇌실과 복강을 뚫어주는 관을 삽입을 시켜서 여기 생성된 물들을 복강으로 보내서 복강에서 흡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수술들도 합니다. 이 수술은 생각보다 좀 어려운 수술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병원들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뇌수두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뇌수두증은 말 그대로 뇌척수액, 누구나 가지고 있는 뇌척수액이 머리 안에 과다하게 생성이 되고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뇌를 압박을 해서 발작을 하는 걸 뇌수두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MRI나 CT까지 찍어서 확진을 내리고 이거에 맞는 약물을 쓰거나 수술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생각보다 좀 무서운 그런 질병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뇌수두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